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온도탑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김상균 사무처장 모시고 우리 지역의 기부 문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이셔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셔서 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모금 행사 하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하면은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이제 1998년 이전에는 그 정부에서 이제 불이웃 돕기 성금이라고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배분해 줬었는데, 그게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민간으로 이제 이양해서 이제 이관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해서 1998년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을 만들어서 공동 모금회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유일한 법정 모금 기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모금해서 배분하는 그런 그 국내 최대의 모금 기관이고, 또 어려운 세대들에게 지원하고, 또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에게 저희가 모든 복지 시설 기관들에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의 열매를 떠올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옷깃에 달고 다닙니다만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랑의 열매는 이제 하나는 이제 나를 의미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건 이제 그 사회를 그 의미하는데, 이 색깔은 이제 빨간 색깔인데, 이제 빨간 색깔은 이제 따뜻한 어떤 마음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고, 이 초록 그 세 줄기 요것은 이제 사회 통합을 하는 그 사회 통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부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 열매의 모양이 그동안에 좀 변화를 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그 1966년에 이제 이 최초로 이제 사랑의 열매가 이제 그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수재민 돕기를 하는데, 이제 모금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합리적이겠냐,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다가 성금을 내신 분들에게 이제 사랑의 열매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주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그 사랑의 열매가 이제 이어져 오는데, 그 모양은 약간씩 이렇게 변해져 왔습니다. 그럼 그 스타일이 좀 현대적으로 바뀌었다. 현대적으로 좀 바뀌었고, 또 그 사랑의 열매를 그 찬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그 다음에 소외계층,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어려워서 손을 내밀 때 내가 언제든지 그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달고 계신 분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역사회를 그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중앙회가 1998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 지역에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광주지에는 1999년에 99년 4월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한 성금으로 한 8억 정도 이렇게 모금을 했었는데, 날로 이제 성장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4억 정도 저희가 모금을 했고, 총 그 중앙의 지원까지 이렇게 받아서 광주 전역에 93억 7천만 원을 광주 지역에 그 성금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국에 몇 개의 지회가 있습니까? 전국에 그 각 시도 지회에 한 곳이 있습니다. 광역시에 이제 한 곳이 있고, 도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17개, 세종시까지 해서 17개 시도 지회가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요거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는 이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기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요.
그럼 처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지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광주지에 와서 이런 지는 지금 딱 이제 2년째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좀 근무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네. 아마 이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그 지역마다 기부 문화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광주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 지역은 그 다른 곳에 비해서 그 굉장히 그 좋은 어떤 문화가 좀 있는 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보면은 그 기부 형태를 보면은 법인의 기부와 개인의 기부 이렇게 보면은 한 7대 3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인 기부가 이제 한 7 정도 되고 개인 기부가 한 3 정도 되는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개인 기부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네. 기업 기부보다는 개인 기부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 선진국형의 어떤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지역이 개인 기부자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예. 지역에서 기부 활동이 좀 활발히 예. 활성화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제가 그 하나 바라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꼭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네. 우리 광주가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다 이렇게 큰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중요한 네.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회복지 분야 이 분야도 복지 공동체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우리 광주광역시가 한번 모범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모든 시민들과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기부해 주시고 또 기부 문화에 동참해 주셔 가지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이 지역이 정말 행복한 지역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만한 지역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역시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지역이다. 역시 광주 시민답다. 광주 시민답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도 노력을 하고 광주 시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보는데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고 꼭 그렇게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그게 제 이제 꿈일지도 모르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꿈에 수렴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 훈훈한 얘기, 예. 또 훈훈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또 기억에 남는 분들도 예.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나 또 예. 개인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죠. 정말 그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은 우리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저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축을 하셔가지고 만기가 돼 있는데 네. 그 만기가 돼서 탄 금액이 1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10년 전에 가입을 하실 때 그 사모님하고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래서 꼭 이 돈은 좋은 일에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입하셨답니다. 그래서 네. 1억 원을 타셔가지고 이 돈을 어찌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애초의 뜻대로 그 성금을 내야 쓰겠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그게 굉장히 그 내적인 멋이 있는 분으로 느껴졌고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1억이라는 그 큰 성금을 이렇게 낼 수 있었다는 그 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차를 살까 집을 살까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진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최초에 생각한 계획대로 써야 쓰겠다 해서 가져오신 분 그분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또 어떤 한 분은 또 그
자기가 매월 167만 원씩 이렇게 저희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성금을 내고 계셔요. 네. 매월 저희한테 적금을 내다시피 해서 이제 하는데 그분은 이제 항상 그 성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만 성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제일 또 감동을 받고 그렇죠.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면 사랑의 열매와 함께 예. 사랑의 온도탑이 예. 상징적인 행사로 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온도탑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그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 그 시계탑 그 옆에 네. 저희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 시민분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놔 있습니다. 네. 그럼 모금액의 목표를 예. 설정해 놓고 그 목표액이 달성될 때마다 예. 온도탑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이 이제 한 35억 7천 정도는 저희가 모금을 해야만이 내년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지원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에게 지원할 수 있어서 네. 목표를 이제 35억 7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5억 7천만 원이 다 이제 달성이 되면은 온도가 100도가 이제 달성이 되는 건데 네. 목표가 1%씩 이제 달성될 때마다 그러니까 성금이 3,570만 원이 모아질 때마다 온도는 1도씩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모금액의 네. 1%가 예. 모금이 되면 1도씩 올라간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우리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예. 이 나눔과 기부의 분위기도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매년 이제 온도탑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지고 예. 또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 점점 심화되는 것 같은데 예. 최근 몇 년 동안 예. 그 모금액의 추이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쭉 한번 봐보면은 제 2010년도에는 그 모금 목표를 달성을 못했습니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4개년도는 이제 그 모금 목표를 달성해서 한 103도, 104도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네. 보면은 경제적으로 그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 시민들의 그 정성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약간씩은 이렇게 참여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이제 기부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강주은행이랄지 우리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호방기업 같은 데서는 올해도 한 5억의 성금을 내주시고 있고 또 기아자동차 이런 데에서 그 기업에서 많이 그 부족분을 보강해 주기 때문에 온도는 그 여태 이제 쭉 100도씨를 넘겼는데 올해는 좀 염려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해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개인 기부자가 그렇게 예.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예, 바람직한 구조는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예. 이렇게 고루 예. 기부자가 참여하는 게 예. 좋은 구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 기부자의 참여 네. 좀 제고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들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기부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그 캠페인을 한번 벌려보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시민들이 이제 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달면은 누구나 다 이제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성금에 많든 적든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금 좀 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도 그 행복 주주가 좀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서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서구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열매를 달게 되면 이제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또는 5000원이 됐든 그분이 생각하신 만큼 이렇게 내게 되는. 그래서 우리 강주 시민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모두 달았을 때는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그 기부 문화가 되어서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을 지금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빠르게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기부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예. 모금액의 투명한 사용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예.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아진 그 성금은 이제 국민의 성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그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소득층에게 이제 의료비나 생계비 이런 걸 지원하게 될 때는 그 대상자를 저희가 정확하니 그 구별을 해서 지원하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요. 네. 그래서 그 대상자 구별은 이제 구청이랄지 동사무소이랄지 거기에서 이제 그 대상자 확인을 해주고 또 이제 일반 그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 프로포즈를 내서 이제 하는 그 기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저희가 배분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배분분과위원회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전문가이시죠. 그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 그다음에 시민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배분 심사의 결정이 나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기관이나 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하고 나면 이제 지원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게 올바르게 국민의 성금이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네. 잘못 쓰여졌을 경우에는 이제 평가단에서 이제 한수 조치를 저희가 한수를 하라고 이제 저희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저희가 이제 행정 조치를 취해서 잘못된 성금 한수 받아서 다시 이제 성금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죠. 네. 굉장히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모금액의 투명한 절차나 배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금액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지원되는 부분이 그 저소득층하고 이제 생계비 이제 최저 생계비 200% 범위 내에 계신 분들이 그 이렇게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그 생활을 못 하신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그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입원비가 없어 병원비가 없을 때 이제 저희가 의료비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난치성 질환이랄지 암이랄지 이런 것을 알았을 때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그 비용도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비나 생계비에 저희가 가장 많이 지원하는데 그게 한 30억 2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네. 지원하고 이제 또 그 복지시설 기관 같은 데에 저희가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량 지원 사업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4대 했고 올해 40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한 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또 그 우리가 고려인 마을에 그냥 고려인 그분들이 이제 와서 생활하기 어렵고 또 그런데 저희가 고려인 마을에 저희가 그 건물 매입을 해서 그들이 생활의 그 쉼터를 마련해주고 또 애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를 지금 마련해줘서 고려인이 또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에 방과 후에 그 청소년 아동들이 이제 그 안전한 이렇게 놀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방과 후에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한 17억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 하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사랑의 온도탑 그리고 예. 사랑의 열매 달기 예. 이런 행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고요. 예. 광주 지역만의 예. 독특한 혹은 독자적인 모금 프로젝트나 캠페인 같은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캠페인은 이제 연말 캠페인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송사하고 신문사하고 해서 이렇게 캠페인 벌인 게 있고 강주 지역에서 그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전국에서도 아마 이거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기독교 교단 협의회하고 네. MOU를 체결해서
그 현장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어에서 하고 있고 또 YMCA 앞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강주 시내에서 그 현장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과 거기에 또 이제 그 성도분들 또는 그 봉사자들이 함께 해서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도 함께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현장 모금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성금을 갖다 주면 이제 그 성금은 다시 이제 뭐 장학금으로 쓰여진다 할지 정말 어려운 세대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내년에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게 같이 참여해서 현장 모금을 할 수 있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단 협의회와 연합 모금, 현장 연합 모금하는 게 저희가 이제 가장 특색이 있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기부 문화 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때 그런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의 이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모든 분들이 다 이 기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기부하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그 기부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참여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의 기부가 이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바라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좋은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이 있는 뒤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돼 있었어요.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 우리 지역사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가 있죠. 1억 이상 기부자들의 모임인데요. 이 광주 지역에서는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이제 미국의 이제 토크빌 소사이어티를 이제 벤치마킹에서 2007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호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 2년 작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강주 지역에서 한 10분 좀 넘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올 해가지고 한 24분 정도가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강주에는 이제 34분이 이렇게 가입하셔서 정말 강주 지역사회의 따뜻한 어떤 기부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 아너 소사이어티 이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 자체만으로도 기부 문화 확산,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말 사회 지도층이 해야 할 일들이 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배려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한 모임이 이게 아너 소사이어티 모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1억 원을 약정하시면은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제 회원으로 이제 이렇게 가입되게 돼 있죠. 오늘 다양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못다한 얘기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 사회가 정말 따뜻한 지역 사회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강주 시민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말 따뜻한 자존심을 가지는 정말 강주 시민다운 어떤 기부 문화, 사회 복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을 올리는데
모두가 좀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100도가 달성됐다는 소식을 빨리 접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